네, 이제는 야당의 원내대표가 아니라 여당의 원내대표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예, 저 대선 승리했지만 뭐 애타는 신승이었습니다. 제 원내대표로서 치르신 대선. 사실 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그 기적적인 그런 네. 승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이게 사실 그 87년 체제 출범 후에 10년 단위로 교체가 되다가 5년 만에 교체되긴 처음인 사례이고요. 예. 특히 뭐 국회도 압도적으로 뭐 거의 180대 100 정도 수준 되는 아주 극도로적인 그 저희들이 열세인 상황이고 예.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다 최악의 상태였는데 국민들께서 저희 당 후보를 지지해 주셨다. 이것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정표적인 그런 획기적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그 득표율의 차이가 0.73% 정도 굉장히 아주 이게 적은 수치인데 예. 그것은 여전히 유보적인 지지다. 국민들께서 우리 당과 우리 후보에 대해서 전폭적 지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보적으로 지지한다. 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살 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뻐할 순간도 0.73%포인트 그만큼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럼요? 예. 집권해야 될 일이 돼야 0.73%포인트 차이는 아니겠죠. 그런데 예. 제대로 잘하는지 계속 지지할 것인지 여부를 눈을 뜨고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 주기 10년 주기를 이제 5년으로 끊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네.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께서는 백의종군 얘기하셨네요? 보통 이제 대통령 선거가 사실 그 뭐 12월에 보통 있고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 있다고 해도 4월 혹은 6월 이렇게 예.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대통령 선거 직후에 바로 큰 선거가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 네. 이번 대통령 선거 2개월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만에 전국 그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다 이게 뭐 대규모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동시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허니문 기간 같은 것이 없다. 보통 한 6개월 정도 허니문 기간이라서 예, 그렇죠. 예. 국민들도 또 뭐 야당도 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그런 뭐 기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허니문 기간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그런 만큼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특히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도 절대 열세 있기도 하지만 예. 지방 정부나 지방 의회의 경우에도 절대적 열세에 있기 때문에 17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단체장을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는 4개밖에 없거든요. 예. 그것도 두 군데는 보고를 통해서 작년에 겨우 들어간 것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지 못하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엄청나게 타격받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제가 축제는 끝났다. 다시 긴장하자라는 의미로 우리 그 당원들 특히 의원들에게 우리의 긴장감을 높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예. 국민들 곁으로 다시 다가가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끝나자마자 쉴 틈도 없이 당장 6일 지방선거 이쪽에 총력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정해졌고요. 뭐 차기 정부 틀을 짤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 얼개가 좀 정해졌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뭐 바로 총리 될 가능성이 일단 제일 높은 걸로 보십니까? 일단? 그래서 지금 뭐 인선에 관해서 네네.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그건 특히 이제 국무총리 초대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 심벌일 텐데 네네. 인사권자의 뜻을 뭐 이래저래 짐작해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동안 뭐 김부겸 이런 그 유의만 이렇게 어저께 나와가지고 예. 한동안 나왔죠. 예. 대변인이 그런 일 없다라고 이렇게 밝힌 적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정권이 교체되었으니까 예. 정권 교체의 의미를 살리면서 동시에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는 그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의미 그것을 우선 살려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다시 살린 의미로 예. 두 개를 잘 조합한 형태로 결국 이제 초대 총리를 모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그 공약 중에 그 민정수석실 폐지한다고 했는데 뭐 실제로 이거 확고하게 폐지하겠다 뜻을 밝혔습니다. 뭐 민정수석실 관련해서는 김기현 대표 사실은 뭐 생각이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특히 남다른 사람입니다. 예. 4년 전에 예. 그 지방선거 할 때 민정수석실에서 네. 총괄 지휘를 하면서 청와대 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을 그 개입한 그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예. 그것 때문에 뭐 저기 비서관 뭐 수석 비서관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13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직접적 사실은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죠. 예. 근데 뭐 꼭 그런 개인적 그런 어떤 경험이나 감정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민정수석실이라는 것이 그 국민의 그 여러 가지 정서를 살피라고 했더니 그거 안 하고 예. 국민에 들어가서 정보 활동을 하더라. 거기 들어가 첩보 활동하고 민심을 조작한 일들을 하고 왜곡한 일들을 하더라. 그런 것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이런 형태의 그런 국민의 민심을 조작하고 또 거기에서 무슨 첩보 활동을 하고 이러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전에도 저랑 인터뷰하실 때도 제가 기억하는데 그 특별 감찰관 자리 있잖아요. 이게 네. 공석이었잖아요. 이걸 빨리 채우라고 그 여러 번 촉구하셨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예. 사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재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장관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저희들이 여당일 시절에 예. 야당 측에서 그걸 만들자고 해서 저희들이 동의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초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했고 예. 실제로 그 특별감찰관 했던 분들이 국민들에게 그냥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도 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공정한 그 특별감찰관 이런 분들을 세워서 그 내부의 비리를 단속한 일을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는데 네. 그 특별감찰관이 그 박근혜 정부 이후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단 한 번도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본인이 되도록. 네. 자기들이야말로 이게 특별감찰관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던 사람들이 막상 자기들이 권력을 쥐자 임명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다. 계속해서 제가 지적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감찰관 지명하겠습니다고 말한 다음에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말뿐이다. 그냥 결국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해왔는데 예. 저희들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법대로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고 그 특별감찰관으로 하여금 권력 내부 특히 청와대와 그 친인척에 대한 특별한 단속을 상시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저희들 입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김기현 대표님 생각을 많이 반영해서 이거 공약을 이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의견을 반영한 건 아니고요. 예. 법이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대로 네. 해야죠. 예. 법 앞에 평등한 것이고 권력자리에서 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예. 현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북한 인권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 그 인권이 북한 관련된 인권 그 재단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아예 안 하거든요.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법에 정해져 있어서 무시해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법에 없는 위원회도 막 만들어가지고 적폐청산위원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이런 형태로 법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연령 비연령식으로 막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없애버리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에 대해서도 혹은 비권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에 의해서 같은 잣대로 적용돼야 된다라는 원칙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확고한 그동안의 삶의 철학이었고 그것이 실제로 권력에 대해서도 충성하지 않고 법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고려하신다면 당연한 조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자, 김 대표님, 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회동한다는 기사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그거 맞습니까? 저도 기사는 봤습니다. 예. 제가 인수위원회나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네. 그건 이제 확인은 직접 못하셨고요. 예. 네, 아마 알겠습니다. 그러겠죠. 사실이겠죠. 예. 만나긴 만나야 될 테니까요. 예. 근데
어쨌든 이 회동의 핵심 초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건 뭐 논의하지 않겠냐 이건데 이거 관련해서 특히 엊그제 김 대표께서 문 대통령이 직접 매듭지 않아 이런 말씀하셨네요. 예, 그렇게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만 예, 뭐 예. 핵심 의제가 뭐 사면은 아닐 것이고요. 핵심 예. 의제는 정권의 순조로운 인수인계, 네. 또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협화음의 뭐 최소화 이런 것이 주요 의제겠죠. 예. 그런데 그 중에 하나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 회자되고 국민들 사이에 관심이 있는 것이 MB 사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의제가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이명박 대통령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자 해지를 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주장했고요. 예. 뭐 언론을 통해서도 방송이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제가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을 예. 어저께 다시 페이북에 올렸던 것에 불과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제 좀 정치로 좀 선진화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자. 언제까지 전직 대통령 뭐 임기 끝나자마자 감옥 가고 재판 받고 하는 이런 흑역사를 예. 반복할 것이냐.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적어도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그냥 뭐 뒤를 후벼 파가지고 한다 그러면 예.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는 근본적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원내대표 되고 난 다음에도 그 유영민 비서실장, 이철희 뭐 정무수석하고 예. 여러 차례 만났을 때도 이제 더 이상 이런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흑역사를 중단하도록 사면 복권을 하시는 것이 맞겠다. 건의해달라고 요청을 여러 차례 드리기도 했었고요. 비공개적으로요. 예. 특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82세나 되는 고령이시고 그 2년 이상 이미 복역돼 건강도 많이 나쁘다고 하는데 예.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형태로 조금 비선진화된 나라인 그 모습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저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뭐 사면 복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같은 맥락입니까 이것도?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삼성이라는 그 예. 그룹이 지금 뭐 국내 기업이 이미 아닌 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뭐 저기 경제를 거의 뭐 그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상태에서 어차피 이제 나와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니까 이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하는 데 있어서 법적 제약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라고 하는 큰 틀의 차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이것도 예전에 했던 말인데요. 네. 이번에 다시 또 그걸 특별히 이제 회복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는 자리 그 시점에서 올리신 거라서요. 예. 그리고 그럼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단을 내린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제일 좋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뭐 YS DJ로 넘어갈 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예. 이게 뭐 사면 복권을 전직 대통령 시절에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 뭐 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벌어졌던 일입니까? 마무리를 하시고 가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예. 이 임기 종료 후에 부담으로 덜 남게 되지 않을까. 다음 정도 넘기게 되면 예. 부담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부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윤석열 당선인도 사실 좀 부담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요. 그 당시 수사를 했던 담당자였다는 측면에서 예. 뭐 그거야 아니라고 할 수 없겠지만 검사라고 하는 사람은 죄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예. 하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를 해가지고 수사를 중단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사실 뭐 특검이란 용어는 사실 양당에서 다 같이 쓰고 있는데 그리고 대선 당시에도 양강 후보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특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는 뭐 상설 특검이다. 아니면 특검법 뭐 통과시켜서 하자. 이걸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특검 얘기가 나왔을 때 예. 이게 뭐 벌써 역사가 여러 달 됐습니다. 저희들이 9월달에 특검 법안을 작년 9월달에 했으니까 네네. 예. 그 6개월이 지금 넘었는데요. 특검 논의가 나왔을 때 민주당은 무슨 특검을 하자는 상설 특검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특검법을 별도로 만들자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여러 달 그렇게 예. 뭉갰습니다. 특검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안 하자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다가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이냐 물었더니 비공개적으로 상설 특검 어떠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꼼수 쓰지 마라. 상설 특검이라는 것은 이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특별검사를 누가 지명하느냐는 거죠. 예. 가령 도둑이 특별검사를 지명하겠다. 그 수사관을 지명하겠다. 그러면 사건 은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도둑이 수사관을 지명하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자의 그 지명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자. 그래야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공정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이 말하는 그 상설 특검이라는 제도는 예. 지금 추천위원회 7명 중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위원회 7명 중에서 4명이 실질적으로 민주당 측 인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과반으로 정하는 거니까 예. 민주당 측 인사가 민주당 측 비리와 의혹 관련된 수사관을 지명하겠다는 거니까 예. 그게 무슨 꼼수지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특검 안 하는 게 낫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제출한 특검법안은 그런 상설 특검이라는 꼼수가 아니고 진짜 특검 하자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은 우리가 지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변협에서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4명을 하면 그중에 여야 합의를 해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절차인데 그러니까 변호사협회에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추천을 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예. 그렇게 수사를 하자는 것인데 그거는 안 받겠다 그러고 내가 지명하는 사람을 해서 수사하게 하자. 이게 지금 민주당이 제시하는 얘기인데 그게 국민 속이기 지금 말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어쨌든 그 민주당에서는 이거 어쨌든 이번 3월달에 임시국회에서 이거 통과시켜서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서로 지금 그럼 충돌이 불가피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그것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저는 통보받은 바가 없고요. 예. 언론에서 나온 내용도 뭐 두루뭉실 물에 물 탄 듯 소리 타면서 꼬리 감시고 빠져나가게 하는 면평 발언밖에 없어서 실제로 뭐 3월 국회에서 이 자기들이 말하는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 이거는 법안이 아니고 뭐 사건 일반 안건입니다. 그걸 본인이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자기들의 의사를 통보받은 바가 없고요. 예.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했다가는 민주당 폭삭망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